자, 다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다날이 현재 7,490원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좀 60일선대까지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5일선 부근에서 좀 주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1월 27일이었죠. 지금 17,000원, 1,7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6,30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좀 되실 텐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정말 아래에서 왔을 때, 이때 우리가 좀 매도를 하니까 그동안 좀 많이 손실이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매도할 타점은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흔들림이 좀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우리가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반등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다날이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이낸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업체죠. 바이낸스와 함께 서클과 협력해서 지금 외국인 감각의 결제를 USDC 테더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하는 서비스를 4월에 출시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좀 강한 흔들림을 만들면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다? 4월 때까지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결제를 하면요, 이제 바이낸스 페이에서 USDC에서 이걸로 정산을 하면서 이제 다날 결제망으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결제 구조가 확장되는 그런 스토리 라인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조정만 보고 우리 다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시지만, 지금 다날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지금 다날 주주분들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로다가 서로 좀 화이팅 하자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흐름이요,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추세 전환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3월 4일 날 지금 6,300원 이것 때까지 찍었죠. 강하게 밀렸습니다. 왜 강하게 밀렸죠? 서킷 브레이커, 이 CB가 열리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하락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날이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날이 그 다음날 바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회복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공포로 한번 터졌는데 추세 붕괴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날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주체가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개인들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객들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외인들은 계속적인 지금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어떻다? 계속 해왔었다. 하락이 오던 간에 얘네들은 뭐다? 그냥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은 어떻다? 공포로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절대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관들과 외국인들한테 좋은 꼴만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지금 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낸스 페이 서클과의 협력을 통해서 4월에 론칭한다는 이 크립토 결제에 대한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결제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하나 붙는다고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적인 결제 네트워크가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다날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붙기 시작한다면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 확장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슈는요,
항상 개인들보다 외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인들이 단기적인 가격보다도 사업 구조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의 흐름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비중을 왜 높이고 있습니까? 얘네가 그냥 6,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벌어가려고? 아니라는 거죠. 10,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시장 때문에 하락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대였습니까? 바로 9,600원대 이 매물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이 매물대는 소화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 구간을 통해서 힘을 압축해야 되는 구간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나오냐? 기업에 대한 가치에서 나온다. 아까 바이낸스와의 협약, 서클과의 협약을 통해서 결제 구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려면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이런 구조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도 결과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명분들이 결과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구간 제가 말씀드릴까요? 개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동매매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반대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상승이 왔을 때 팔아야죠. 가장 비쌀 때 팔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저가 됐을 때, 쌀 때 사야죠. 언제 삽니까? 비쌀 때 사냐고요? 아니요, 쌀 때 사야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나오면서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세요. 왜? 본전에 대한 심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좌가 어때요? 항상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 우리 구독자만큼은 여기서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꾸준히 잡아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요.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강한 흔들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호가창에 매수를 띄워놓고 개인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추격 매수하게 만들고 매도를 통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매도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어떻다? 장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우리가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뭐가 필요하죠?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24시간 차트에 대해서 눈 빠지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의 거래량을 통해서 이 거래량이 어떤 수급의 질로 들어오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이 가져가는지 장 중간에 어떤 움직임이 가져가는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것들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제가 기준을 드리면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움직임 실시간으로 타점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뭔지 알아요. 이거 유료 아니야? 아니요.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나 구독했어.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어디 이탈을 하는지 이런 번거로운 것들 제가 다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기회만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지금 이평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장기선과 단기선들 다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나 21선 초록색 선이거든요.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라고 하죠. 추세가 전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알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추세가 변동하는 시점이 어디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 선이 단기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장기선인 갈색선까지 돌파를 보였습니다. 완전한 추세의 전환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고점에서 어때요? 이평선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타점 같은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나 그냥 계속 오를 것 같았어. 완전 추세 전환인 것 같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매물대라는 것들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 제가 어떻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는지 제가 좀 다른 종목 3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 여기 기업의 가치가 없다면 상승할 때 올릴 명분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피지, 결제회사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 구조를 지금 보면요. 결제 인프라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요. 3천억 규모의 계속적인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제 산업은요. 한번 구축된 인프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뭐 휴대폰 결제하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인터넷 결제하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결제 서비스들은 안정적인 매출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이런 호재 같은 건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아셔야 되는 게 결제 구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다날이 이제 스테이블 결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결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영업이익이 수십억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지금 다날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적자냐? 이런 기업도 아니라는 거죠. 기존 결제 산업을 기본적으로 체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다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보통 이런 기업은 뭐 신사업이 불 붙을 때 다시 강하게 좀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사업이 언제냐? 바로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럼 4월에 이런 것들이 신사업이 발표가 되면 4월에 상승이 나오자. 주가는요 항상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월 이전에 강한 흔들림을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이런 흔들림 기준이 없으면 됐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항상 다날을 보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항상 이런 급등락을 반복해요. 그런데 이런 급등락들 가장 큰 문제점 뭐냐? 개인들이 흔들린다는 거. 왜냐?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다들 뭐 차트에 대해서는 아시죠? 뭐 이평선이 어떻고 거래량은 또 어떻고 RSI는 또 어떻더라. 뭐 수급은 어떻더라.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걸 비교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거 누가 한다? 제가 드린다.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4월 이후에도 좀 계속적인 흔들림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4월 신사업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신사업에 대한 그 재평가라는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도 흔들림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 제가 지금 그런 구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 충분히 만들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뭘 만들겠어요? 계좌를 넓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하락이 와더라도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로 차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하락이 온다고 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기준만 잡으면 대응 이탈 기준 그런 거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잡아드릴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혹시라도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성장을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인증하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타점 드릴 테니까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다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